이제 제가 1호 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스물스물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페미니즘을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강남역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학교가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미투 운동이 있었는데 제가 음대생이었잖아요. 근데 음대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미투 운동으로 나가시게 됐어요, 학교를. 그 사건을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에브리타임을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에 남자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뭔가 저도 그때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결핍과 상처에 대해 좀 치유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어가지고 뭔가 좀 남자들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고 가끔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영적 권위자가 너무 영향받는 것 같으니까 그 에브리타임을 좀 탈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탈퇴를 하고 나서 다시 그냥 피아노 치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후배들 만나면서 뭐 밥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데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거나 뭐 여성학 강의를 막 들어서 잘 알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제 인생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면 또 피아노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회피하고 살았어요.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고 무지가 죄인지도 몰랐고 제가 이제 있었던 공동체에서도 막 이렇게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해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대학원 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용서할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저희 때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제가 10살이 될 동안 그 방위산업체랑 직장이랑 박사 공부를 다 이제 병행하시느라 집에 거의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친밀감도 당연히 없었고 뭔가 그로 인해 쌓이는 오해들과 갈등들, 아버지도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아버지가 뭐 저를 미워한다거나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던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서라고 하기도 너무 민망하게 제가 오히려 울면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아버지와 이제 친밀감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유하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저랑 동갑인데 2018년에 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로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생이고 그 친구는 학부생이었죠. 편입을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기독교 학과인데 뭔가 하는 말들 다 이상한 거예요. 뭔가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비관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갈 거다. 너네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이제 거기서 답답함을 느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석사를 졸업 연주를 마치고 그 친구도 졸업 연주에 좀 보러 왔었어요. 그 정도의 관계성을. 그럼 저도 봤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스쳐 지나간. 제가 촬영 다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찍어드렸겠네 그분을. 거기 사진에 있겠네. 맞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졸업연주 촬영도 해주셨었는데 그때 같이 밥 먹을 정도로 관계성이 됐었는데 영적 깊은 교제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근데 또 친구니까 서로 뭐라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좋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내가 공부를 하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 바른이권 여성연합의 전혜선 사무총장님을 뵙게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몇 명이랑 같이 뵀는데 그때 유여성으로 다시 살기라는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영역에 청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심장이 좀 이렇게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뭐지? 이랬는데 전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마침 제가 졸업연수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 여행을 3주를 갑자기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 3주 여행 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또 교수님과 이화여대 출신이고 저를 한번 봤었던 교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 유학의 길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무슨 페미니즘 공부는 뭐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나 어차피 미국 갈 거고 피아노 쪽으로 계속 갈 텐데 내가 이 사회에 알아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 죄인의 안유진의 그런 생각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자가격리 마치고 바로 멘토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몇 개월이라도 이런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미국 유학이에요? 네. 독일이 아니고? 미국이에요. 아, 나 왜 독일로 알고 있었지? 독일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나라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너무 미국 유학이 막 장학금도 다 주겠다 하고 막 모식비, 교재비 다 주겠다, 숙박비 다 주겠다 이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8월 출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석사 논문도 통과하고 뭐 영어 시험도 통과하고 거의 다 서류 지원했는데 마지막에 많이 말하고 다니진 않는데 비자에서 좀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좀 불법 체류할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약간 억울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특별히 그 새 송근영식 예배 때 이제 저희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다 뽑는데 거기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보는데 뭔가 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래 뭔가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슈브를 계속 하게 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이제 슈브 이제 좀 뒤로 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봄에 만난다고 했을 때 안 갔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유학 안 갔어요. 그러니까 유학 안 가게 됐어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역시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 느끼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떤 사명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뭐 뜻이 있겠지. 또 뭐 그쪽으로 해서 저는 독일로 생각했으니까 독일에 뭐 거기 안에서 뭐 또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안 갔다 그래가지고 역시 역시 일단 크게부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지체들을 대상으로 좀 소그룹으로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시작해서 저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인스타에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고 또 유튜브에 막 이렇게 야매지만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PPT 입혀가지고 영상 올리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임원진 멤버들은 점점 아는 게 많아지고 기초 지식이 생겼는데 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이 공부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1대1로 양육하는 비기너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시험 삼아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컨텐츠랑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업로드랑 해가지고 같이 교재도 만들어가지고 1대1로 교재를 했는데 정말 좋았던 게 기억에 남는 친구는 PK거든요. PK가 목사님 자녀인데 재수를 하면서 약간 여대에 대해 조금 인지가 있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새내기 신앙 OT 때 저의 분반 강의를 듣고 한 학기를 학교를 다녀보니 정말 좀 여기가 좀 치열하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해서 나도 좀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비기너 클래스를 신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디톡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된 이론들이 디톡스가 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의도치 않게 받았던 상처들이나 오해들에 대해서 디톡스 되고 감사함도 많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학교 수업을 좀 잘 분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기초 지식이 비슷해졌으니까 그럼 비기너 클래스를 완료한 사람들끼리 또 모아서 계속 더 심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 군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학교에서는 그런 강의를 여대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저를 많이 이제 불러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대학생 이 페미니즘의 실태를 알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이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알린 지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퀴어 축제를 그냥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그거에 대한 대자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채플에 대해서도 계속 없애자는 목소리가 많고 채플 자체는 너무 인문학 강의처럼 그냥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처럼 바뀌었고 예배 같지도 않고 그러던 와중에 누가 복음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진영에서 대자보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적
그런 싸움이 가시적으로 막 드러나고 누군가는 에브리타임에서 요즘 좀 반패미가 많아진 것 같아 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부모 세대 분들의 기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채플 부흥 운동도 좀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놀랍게도 학생문화관에서 이제 채플 전에 기도하는 것도 지금 생겼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학교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화 기독학생연합에 개강 예배, 종강 예배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슈브 관련해서 저를 초청해 주신 이대 출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벌써 4분이나 초청을 해서 그분들도 와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하면서 크리스천이 많이 깨어났어요. 크리스천들 중심으로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깨고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겸손하고, 네, 정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자매님들 많습니다. 요새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책을 찾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저도 같은 부류였지만 다 자기 먹고 살 일에 급급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 페미니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쪽에서 사명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페미니즘을 결합을 해서 책을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잘 보면 바울을 되게 성차별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이런 여성 인권 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책이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정말 복음적인 책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좀 이기복 목사님을 비롯한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뉴 여성으로 다시 살기라는 책은 정말 괜찮아요. 슈브에서 처음 빨간 책. 네, 빨간 책 그건 정말 괜찮고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책도 괜찮았고 지금은 이정숙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의도 이제 책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비기너 클래스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뭐 비기너 클래스에 그런 거를 하는 건가요? 비기너 클래스는 초창기 모델이랑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2024년 여름에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각 영역, 그러니까 법, 정책, 그리고 성경, 그리고 정말 이 이데올로기에 설명할 수 있는 분, 결혼관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저와 1대1 또는 1대2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의 비기너 클래스가 좀 세팅이 된 상태고 신청하시면 언제든 함께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하는 거예요? 6주예요. 6주.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1대1로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1대1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무릎 꿇지 않았고 우리는 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실천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슈브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